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단신께서 보내주신 카카오페이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틀 만에 또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배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그 한국거래소가 카카오페이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26일 하루 동안 거래가 멈췄다는 건데요. 네, 이런 조치는 보통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시장에 좀 경고를 보내는 거죠. 과열을 좀 시키려는 의도고요. 과열을 시킨다. 네. 근데 이게 불과 이틀 전 24일에도 같은 이유로 정지가 됐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이례적이네요. 기사 보니까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47.8%, 와, 거의 150% 가까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세죠. 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걸까요? 자꾸 나오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정확히 뭐죠? 스테이블 코인. 간단히 말하면요. 가격 변동성을 아주 작게 만든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미국 달러나 우리나라 원화 같은 실제 화폐 가치에 1대1로 고정시키는 방식이죠. 1대1로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그 고객들이 미리 충전해 놓은 돈 있잖아요. 선불 충전금? 네네. 충전금. 그 막대한 돈을 담보로 해서 원화 가치에 딱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이게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고객 돈을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디지털 화폐 사업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 핀테크 기업도 많은데 유독 카카오페이가 이 테마의 거의 주인공처럼 떠오른 건가요? 바로 그 선불 충전금 규모, 그 차이 때문입니다. 기사에 나온 숫자를 보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네, 숫자가 있었죠.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선불 충전금 잔액이 무려 5,919억 원입니다. 5,919억, 와. 이게 경쟁사인 네이버페이가 한 1,576억, 토스가 1,375억 정도거든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 3배가 훨씬 넘는 거죠.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3배 이상이요. 이야,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려면 그 가치를 보증할 담보 자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담보가 있어야 하는군요. 네, 카카오페이가 가진 이 막대한 현금, 그러니까 선불 충전금이 바로 그 담보 역할을 아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론적으로는 이 담보 자산을 또 잘 굴려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추가 수익까지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유잔의 규모가 클수록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확실한 체력을 갖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그렇군요. 체력이 좋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기사를 보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언급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몇몇 있죠? 예를 들면 더즌이라던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곳들은 오히려 주가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카카오페이만 막 달리는 이 현상. 그건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시장이 카카오페이가 가진 그 압도적인 선불 충전금 규모, 이 확실한 차별점에만 딱 집중하는 걸 수도 있고요. 선별적으로? 네, 매우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니면 최근에 핀테크다, 관련 테마주다 해서 단기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카카오페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네, 기사에서도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시장이 약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옥석 가르기라고 하죠. 네, 옥석 가르기. 자,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 혹시 기술주나 핀테크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이번 카카오페이 사례가 정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극심한 변동성, 과열, 심지어는 거래 정지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뭐냐면 이런 띠부은 기대감하고 기업의 실제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기대감과 실제 가치. 네,
데이터만 보면 카카오페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련주들의 주가가 엇갈리는 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이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진짜 가치를 따져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정리해보면요.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열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고요. 네.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 선불충전금 규모가 핵심 동력으로 꼽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른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정말 수많은 이용자들의 엄청난 돈, 그러니까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엄청나죠. 만약 이걸 기반으로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새로운 사업 기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책임과 잠재적 위험도 함께 안게 되는 건 아닐까요? 책임과 위험. 네, 이 막대한 자금을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또 앞으로 다가올 규제 환경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